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보합권을 유지했다는 건, 그쵸? 굳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보합권만이라도 유지를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단독으로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때 하이닉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 쪽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 쪽으로 TC 본딩 장비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H빔에 대한 그 사용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디 이런 사용처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GPU를 만드는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 엔비디아 측에선 나쁘지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말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자,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어요. 그렇게 너무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유가가. 그쵸? 자, 그래서 중동 쪽에 불안 요인이 있다. 특히나 이란이나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쪽에 불안 요인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운송 장비 쪽, 그쵸? 이쪽, 해운업 쪽. 이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인텔의 팹이 있습니다. 공장이. 여기서 실제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가 되느냐? 지금 서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AI 서버. 그쵸? AI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HBM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GPU가 대거 투입이 되니까. 근데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CPU. 그렇죠? 이 CPU 수요가 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를 시켜준 게 유가입니다. 유가. 자, 보세요. 지금 유가 선물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장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금요일 날 하락을 크게 한 차례 맞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 대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2% 빠지고 5% 빠지고 3%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이닉스는 안 빠졌고요. 뭐 물론 삼성전자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한미반도체도 보합권을 유지했다는 점 진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 왜? HBM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사용처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GPU를 만드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엔비디아 단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GPU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거지 HBM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떨어졌는데 한미반도체는 떨어지지 않았다. 즉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시장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유가에 대한 등락폭을 보면서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로 올라가면 내일 고가 돌파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 있다.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릴게요. 실적이 3에서 4분기 정도 개선되고 어느 정도 수치를 만들어냈는지 이 정도 딱 체크하면 고가는 못 잡아도 근사치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HBM을 납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됐죠.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로 실적이 전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가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이닉스의 HBM 파트너는 한미반도체죠. 삼성전자의 HBM 파트너가 있겠죠. 그런 쪽도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한다. 즉 한미반도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렇죠.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면 환율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이 터지면서 환율이 또 올라가면 더욱더 부담이 없다는 점,
그쵸? 왜? 이익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수출 기업이 환율이 뛰면 당연히 좋죠. 워낙 약세니까. 그쵸? 가격은 싸지고 들어와서 환전하는 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타점이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서 제가 굳이 그쵸? 여기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급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시세는 그쵸? 특히나 이런 대형주 단에서는 시세가 변하는 게 뭐 한두 차례 내린다 그래갖고 그 시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쵸? 대략 한 3개월 반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79.7%입니다. 한 8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계좌가 한 2배 가까운 그쵸?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한 2배 가깝게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면 너무 당연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잡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아쉽게도 이쪽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다 팔았어요. 근데 제가 매수한 구간을 보면 모두 다 돌파 구간이죠. 이걸 왜 샀을까요? 한미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 22%,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JNTC,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두 개 다 매도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개부터 보여드리면 JNTC 자 내용 보세요. JNTC 오늘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거의 뭐 단타식으로 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흥구석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먼저 매수를 했고 왜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갭상승하고 시가 공략했지만 고가에서 매도한 결과 한 10% 정도의 수익권에서 끝났다. 그쵸?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한미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노린 결과 어떻습니까? 75% 전부 다 3일에서 일주일 뭐 길어도 한 2주일 안쪽으로 끝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왜? 타점은 그렇게 잡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잡기가 어렵다.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제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기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을 보면 더 조금 보실 수 있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이유 HBM 때문이죠. HBM은 뭐예요? GPU에 들어가죠. GPU는 지금 생산하는 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왜?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압박을 하는 거죠. 나 만들 거야. 이런 압박만으로도 엔비디아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다 엔비디아의 고객사라는 거죠. 뭐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장치 산업.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GPU 같은 경우에는요. 설계만 해서 딱 TSMC로 보내서 TSMC에 찍어 갖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투자 자체가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감당 못할 재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수량을 줄였을 경우에는 이 줄어든 수량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부분 그쵸? 이쪽에 대한 헤게모니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메모리 반도체를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얻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좋은 상황이다.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들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이 중요하다. 그쵸?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점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 시세가 나오는 구간마다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렸죠.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75% 수익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업종에서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돌파 구간 공략했을 때 47%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어디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그리고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타점에 대한 부분,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단기 가격, 그렇죠? 2주 안에 가격, 즉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래봤자 한 5개 종목 내외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하는지 딱 반도체 종목군에 대한 내용만 그쵸? 제가 실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도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주식들은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내용에 맞춰서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가 당연히 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강한 종목, 즉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니까 그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